안녕하세요. 이교수입니다. 하쿠치 2년인 651년에 신라에서 파견된 사찬 지만이 당나라 간복을 입고 있자 이를 마음에 둔 좌대신 코세노 토코타가 실질적 실력자였던 나카노우의 왕자 후의 덴지 천황에게 신라 정벌을 진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웨는 630년 1차 견당사 파견 후 권세가 천황가를 능가했던 소가시가 제거된 645년 을사의 변 등 불안정한 왕권 존립의 활로를 모색하며 653년 2차 견당사 파견을 앞두고 있었다. 항로는 신라 백제의 남해안을 거쳐 백제 고구려의 한반도 서해안을 경유 당나라로 가는 북로였다. 660년 백제 폐망까지 웨는 4차례 견당사를 파견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백제는 웨의 병력을 활용 백제 부흥 전쟁을 일으켰지만 663년 백강 전투에서 웨 함선 400여 척이 침몰되는 등 처참하게 패전했다. 그런데도 백제 신라 고구려 땅에 각각의 도독부 등을 설치하여 한반도를 장악한 것처럼 비치게 한 당나라의 야심으로 인해 아직도 미련을 떨치지 못한 백제의 자녀 세력에 동조된 웨는 북로가 아직 안전할 거라 생각해서 669년까지 3차례 더 견당사를 파견하고 또 한편으론 668년부터 견신라사를 신라에 파견해가며 한반도에서 외롭게 생존해 있는 신라의 숨통의 행방을 파악하려 진력을 다했다. 마침내 당의 생때에 맞짱 깐 신라가 670년 국가 존망을 걸고 당과 전쟁을 벌이자 웨는 이때다며 견당사 파견까지 멈추고 나름의 이익선을 잔머리로 그려가며 숨마저 죽여 그 추이를 즐거이 지켜보고자 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을 비키며 오히려 만주 지역에서의 선제 공격을 시작으로 676년까지 짧지 않았던 약 7년간의 나당 전쟁에서 집요하고 또 강고하게 신라는 초반 671년 서해해전 승리, 육전에서는 몇 해를 두고 승패를 주고받았으나 마침내 675년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20만 대군을 몰아쳐 대승을 거두고 전쟁 향방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지리하게 이후 20차례 가까이 전투가 더 있었으나 676년 기벌포 앞바다 해전에서 신라가 당군을 개박살 내버리자 당은 더 이상 전쟁 수행 의지를 상실하곤 대륙으로 철수해버렸다. 그러자 신라의 귀추를 무척이나 주의 깊게 주목해왔던 웨는 마침내 드러낸 이 전쟁 결과에 패전한 당나라보다 더 아주 몹시 충격을 받았다. 왜냐면 10여 년 전 백강전투 패배로 주랭랑을 뺀 웨는 자신들은 당에게 무참히 깨진 36개밖에 딴 도리가 없는 약체라는 자각이 신라의 당에 대한 승리와 대비되어 그들을 수치심과 자괴감 속으로 빠뜨렸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당을 상대로 한 신라의 승리는 그것도 한 번의 승리가 아니고 7년간에 걸쳐 수많은 대결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서 웨의 충격의 크기는 그 뒤 놀라운 행동에서 표출됐다. 그것은 웨의 예상과는 반대로 신라가 당에게 승리를 거두고 특히 당과의 해전에서는 모두 전승을 올리자 더 이상 북로로 견당사 파견을 주저하며 견신라사의 빈번한 파견을 통해 신라를 타진하면서 당으로의 견당사 파견 여부를 가늠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는데 그래도 대책이 안 서니 웨는 정말 오랜 세월 견당사 파견 행로를 결정짓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 견당사로부터 30년 이상 지난 702년 견당사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가장 벌어져 있는 험난한 남로였고 2번의 한 번꼴로 표류, 난파, 자초 등으로 죽거나 표착한 섬에 갇혀 굶어 죽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는 배가 행방불명되어 100명 넘는 목숨 모두가 배와 함께 수장되는 경우도 있었다. 남로를 통한 후기 견당사선의 대부분은 풍랑에 휩쓸려 조난당하는 목숨을 건 항해였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도노 하루유키는 견당사의 외교적 조건을 들고 있는데 조공사라는 성격상 신년 조화 의식에 참석하려면
12월까지는 당나라 장안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기상 조건이 특히 나쁜 6, 7월쯤에 일본에서 출항하여 기상 조건이 나쁜 계절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기에 바다를 건너는 중에 수몰이나 조난이 빈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기록을 살펴보니 오히려 당에 갈 때보다 귀국할 때 사고를 더 많이 당했고 모든 견당사는 1, 2년에 걸쳐 귀국하며 또 내척으로 편성된 견당사는 배들이 따로따로 시기가 다르게 당에서 출발해서도 귀국했다. 화면은 16차 견당사로 귀국 시 내척의 배들이 따로따로 귀국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갈 때야 1월에 맞추어 간다지만 귀국은 얼마든지 날씨를 고려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론은 외의 선박과 항해 기술의 수준 미달이다. 즉 이시 겐지가 지적하듯이 미숙한 항해 기술로 직접 동중국해를 통과하려니 조난이 빈번한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견당사의 항로를 왜 변경했냐는 것이다. 제명천왕은 백강전투 직전 의자왕의 아들인 백제왕자 부여풍을 구백제 땅으로 귀국시키면서 백제왕으로 즉위시켰다. 이것은 외가 백제의 종주국으로 후국인 백제의 부흥전쟁을 위해 왜군을 보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왜는 시도 때도 없이 신라 침공 계획을 입에 달고 신라를 항상 종속국 취급했다. 이 정도 기록이면 왜가 신라보다 한창 강국이라는 뜻이다. 더구나 왜는 663년 백강전투에서 당에게 패했지 그 해전에 참전도 안 한 신라에겐 패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백제 패망 후인 663년 백제 부흥의 마지막 전쟁인 백강전투까지 왜가 수백 년간 백제의 종주국 노릇을 했고 백제 패망전은 물론 후에도 왜가 신라를 신민국가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200년간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왜의 견당사 항로 변경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북로 이용 때 표류는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없어 남로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연 조건이 안전하고 오랫동안 이용해왔던 한반도 해안 경유 북로를 계속 이용 못할 건 아니지 않는가. 게다가 왜는 백제 패망전은 물론 패망 후인 669년까지도 북로를 통해 견당사를 파견했었다. 그런데 그 후 당이 신라에 패하자 불과 몇 년 전까지 이용해왔던 그 북로를 더 이상 이용 못하고 통로가 막히니 견당사 파견도 못하고 만다. 그렇다면 왜가 북로를 통해 견당사를 보낼 수 있었던 힘의 배경은 왜 자신이 아니란 것이다. 바로 그 배경은 백제와 당이다. 백제가 있을 때는 백제의 힘으로, 백제 패망 후는 당의 힘으로 북로를 통해 견당사가 보내진 것이다. 그런데 대륙으로 가는 이 북로는 백제로, 신라로가 다른 항로였다. 그럼에도 백제에서 일본으로 갈 때와 신라에서 대륙으로 갈 때는 백제는 신라 쪽의, 신라는 백제 쪽의 남해 바다를 거쳐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신라에서 대륙, 백제와 왜의 외교 항해가 적지 않이 기록된 것은 백제 신라는 서로의 공식적, 암묵적 룰을 해상에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해상 공격을 한다면 서로 간의 피해만 늘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는 그렇게 신라의 말썽을 부린 왜조차도 견당사에 대해서는 당나라에서 동행하기도 하고 신라 남해안을 지날 때는 편리를 봐주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백제가 망하고 당이 신라에 패한 후에는 수백 년 이상 이용해왔을 그 북로를 포기하고 겨우 왜가 택했다는 항로가 거친 바다와 악천 후에 베트남, 섬 등으로 표류, 침몰, 행방불명, 난파, 익사, 굶주림, 약탈, 원주민의 사륙이 난무하는 살벌한 남로였다. 이런 행로 변경은 왜가 신라에 비해 엄청 약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백제 멸망 전까지 왜가 신라를 괴롭힌 것도 왜 독자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뒤에서 백제가 왜를 조종했다고 보인다. 즉 왜는 백제의 종속국이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498년에 백제에 복속당한 탐나가 661년에
처음으로 외에 조공을 했다는 기록의 의미는 660년 백제 패망인들은 탐나를 신라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 외 쪽으로 탐나를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1년 뒤인 662년 탐나는 신라에게 복속당한다. 그런데 외가 백제의 종주국이라면 이후라도 당연히 탐나의 기득권을 신라의 주장에 다시 넘겨받거나 그를 빌미삼아 신라를 정벌해야 한다. 탐나를 외가 수중에 넣는다면 견당사 파견은 보다 수월해지고 남로를 택해서 겪은 약 200년간의 그 수많은 희생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나가 외에게 복속당했다는 역사 기록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 또 탐나가 외에 조공한 횟수가 적지 않고 심지어 탐나가 외로부터 관이까지 받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외의 탐나 복속 증거라면 외는 탐나의 종주국으로 신라에게 탐나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일본의 견당사가 탐나에게 약탈당해 신라의 중재로 돌려받는 일도 발생했다. 화면에서 16차 견당사가 탐나인들에게 약탈당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외가 탐나의 종주국이 아니고 나아가 백제의 종주국도 아니며 거꾸로 외가 백제의 후국이었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651년과 762년 일본은 신라 침공 계획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669년을 마지막으로 북로에서 쫓겨난 외는 702년부터 마지막 견당사인 894년까지 약 200년간 남로 이용이 계속되고 있다. 힘으로 신라를 당해낼 수 없음의 증거이고, 힘으로 안 되니 손대기 쉬운 역사 기록만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 책에 적어 놓은 것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그 이후라도 그 기록들은 적절히 개찬, 즉 글의 구절이나 글자가 고쳐질 수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 기록들은 이민족의 침략, 전쟁, 분서 등으로 시이 사라지기 십상이며, 지진과 악천후가 많은 구석진 일본 열도는 외세 침략이 없는 탓에 역사책 보존력이 좋아서 오래도록 남아 빛을 볼 거라는 생각에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신앙서 같은 일본 서기가 탄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책 기록만이 아닌 모든 것이 부합될 때 믿어지는 것이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외의 종속국 등을 적어놓은 그들의 역사책 일본 서기의 기록은 거짓임이 교차 증자된 것이다. 화면은 일치된 역사 기록을 간직한 광개토 대항비와 제주도는 같은 경도상에서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본 서기가 거짓임을 일러주고 있다. 지금까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이교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